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하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모든 구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한편 하락폭이 줄면서 호가가 오르던 강남 아파트 시세도 매수자가 실종되자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쩍도 않던 서민 아파트의 하락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기 인천과 지방 아파트로 하락세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달러와 금은 유가는 상승, 각국 증시는 국가별로 등락 중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긴 암흑의 터널로 들어선 느낌입니다. 부동산 4년 대폭락 터널 진입, 서울 전체 구가 하락 전환됐다. 여기 보시면 외줄타기, 지금 아파트를 짊어진 채 이 가장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집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짊어진 채로. 부동산 장기 하락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암흑터널로 진입했다. 자, 그 징조는 재건축 강남권 서울 하락. 일제히 지금 서울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그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래 절벽, 매물 적체, 그리고 매수자는 실종 등 상황입니다. 간간히 먼 모르는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나 또는 경험이 없는 2030 그 젊은이들이 집을 찾는 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매물만 쌓일 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부 부동산 강화 의지 좀 의외예요. 왜? 그동안에 집값 주도 성장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지금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질병 사태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계속 나왔잖아요. 규제가.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심리 대폭 지금 악화되고 있죠. 각국 하락도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가 꺾이면요, 이게 되살아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은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질병이 장기화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요 국가 중에서 어느 곳이 경제 위기가 발발될 것이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장기 하락 꼭 염두하십시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강력 대책 계속 나옵니다. 지금 서울 7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대규모 공급 확대를 먼저 선언했죠. 곧바로 2020년 8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분양권을 아예 소유권 이전 전에는 아예 전매 금지시켜버렸어요. 법인 부동산 매입을 강화시키고 외진, 미성년자 이 부분도 강화시켰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타자는 누구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청구권, 거래 허가제, 토지 공개념. 일단 부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집값 떨어뜨리는 건 확실하지만 약간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번에 보유세 대폭 강화. 이제 종부세와의, 지금 종부세가 아직 일단락진 것 같지가 않아요. 1주택자들은 좀 감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2주택부터 다주택자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당, 야당이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확대, 다주택 집중 타깃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제 보유세 대폭 강화되고 현실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임대주택 사업도 이제 지금은 특혜만 폐지되는데 아예 폐지하거나 또는 신규주택을 차단하거나, 그리고 누진세, 임대주택 사업자나 다주택자 누진세, 이게 꽃이에요. 꽃. 아무튼 임대주택 사업을 건드는 게 꽃이라고요. 갭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전세대출, 부담부증여, 실거주 연장 등등 아직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주 많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추가 규제가 앞으로도 많다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하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하락기간이 길면 길수록 집값은 하락합니다. 즉, 하락기간과 집값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8억 아파트. 자, 강남 평균 아파트. 17, 16, 15. 2년 떨어지면 13억, 11억.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9억 아파트도요. 8.5, 8억, 7.5. 1년만 떨어져도 7.5억으로 추락하고 2년, 3년, 4년 이상 떨어지면 5.5. 이건 금융위기 안 터져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5억 아파트 4.7, 4.4, 4억, 3.5, 3억. 5억 아파트도 무려 2억이나 추락하고요. 3억 아파트 2.8, 2.7, 2.5. 자, 1년 떨어지면 5천밖에 안 떨어지지만 약 3, 4년 떨어지면 역시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지만 1억이나 추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주요 부동산 대책.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2017년 파리 대책 나올 때 이렇게 뛰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뛴 거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 93 대책, 2019년 11.6 대책.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애게. 그리고 상승을 아예 방관했어요. 추가 대책도 안 했어요. 이때 원래 추가 대책 때려버렸어야 하거든요. 자, 계속 추가 대책 안 하다가 이번에 2019년 끝나고 이제 2020년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여기. 자, 추가 규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종합대책을 때릴 가능성보다는 이제 계속 이렇게 파란색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아마 한 1년 정도 하락하면 규제 풀릴 거고 상당히 많이 추락하게 되면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서울과 강남 지역 아파트 실질적으로 이게 2003년부터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자, 강남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2013년까지 추락했죠. 근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때 소형이 그때 못 뛰고 중대형 위주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중대형은 대폭락했습니다. 뭐 경기도도 말할 것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대폭락했어요. 근데 소형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때. 왜? 물론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서 강남 부분은 떨어졌겠죠. 비싸니까. 강북 지역은 오른 곳들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착시 현상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2014년 바닥치고 쭉 올라갔네요. 자, 지금 파란색 강남은 아마 이렇게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울 평균은 좀 덜 떨어질 겁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예전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까지는 아니래도 한 3분의 2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소형, 중형, 대형, 나홀로 아파트, 뭐, 강남 할 것 없이 다 추락합니다. 왜? 다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소형도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생산인구 감소로 집값 폭락 닮아간다. 자, 어떤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OECD 국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 속도가. 이탈리아 보세요. 자, 미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이제 스페인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리스도 우리나라한테 딸이 잡혔잖아요. 국민소득. 아마 이탈리아 올해 중으로 우리나라한테 쳐질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보세요. 쭉. 그런데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역시 하락폭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일본 보세요. 일본 이제 옛날 91년 자료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는 2007년. 이때 폭락을 한 다음에 뭐 뛴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 여기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비교가 안 되죠. 이 나라들하고 비교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거품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거예요. 월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자, 서울 동남권 강남 4구를 말하죠. 이렇게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여기 점점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금 상승, 지금 이게 0이잖아요. 0.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 인천도 계속 오르다가 상승폭이 확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도 보시면 작년 2019년 1135 별로 거래 없었잖아요. 자, 보시면 먼저 서울, 자, 녹색, 작년보다도 오히려 거래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는 이상하게 왜 질병 사태가 있는데 거래가 많을까? 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 그동안에 5년, 6년 동안 서울 위주로 뛰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덜 뛰어가지고 그 키 맞추기, 풍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매매, 지금 3대 지수, 매매 가격, 부동산 매매 가격, 소비자 심리 지수, 제조업 지수 모두 아주 대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80.1 그때보다 더 낮은 82.3은 확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게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계속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자, 이거 오히려 금융위기 때예요. 미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추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반등 중.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이 지금 미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렇게 추락을 했다가 지금 거기하고 거의 맞닿는 듯 하다가 조금 반등 중.
하지만 실물 경제 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실종. 그러면 최근 따끈따끈한 자료. 자, 매매가 변동률까지 보자고요. 지금 1월달 6천, 2월달 8천으로 조금 뭔가 살아나더니 경기도 때문에 그래, 특히. 여기 239 이렇게. 근데 서울은 자, 3월달 4천, 4월달 2천, 5월달 300입니다. 아마 잘해야 4월달이고 아니면 1,000 얼마로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요.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이 줄면요, 대폭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 단위별로 강남구 거래량이 확 줄었고요. 자,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5월 14일 매매가 변동률 보시면 실질적으로 작년 19년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나와 있는데 지금 점점 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서울 0.04 지금 좀 반등했잖아요. 0.07에서. 그런데 왜 0.04냐? 그때 보유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계속 때려버린 거예요. 자, 아마 다음 주 정도로는 좀 더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강북도 마이너스, 모든 구 마이너스. 지금 구로구는 조금 플러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모든 구 마이너스. 강남, 자, 마이너스 0.06. 하락폭은 조금 줄었지만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락세 줄어들고 인천은 그대로 보합권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서울 동남권, 여기 지금 반등 조금 모습이 보이죠? 강남구.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두드러 잡는 거예요. 자, 서울 조금 반등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약발 벗기자 지지도도 올라갔다. 뭔 말이냐? 지금 각 부서별로 정책 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맨날 꼴찌에서 맴돌았는데 여기 보시면 무려 자, 6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2위 맴돌다가 6위까지. 왜? 집값을 잡으니까요. 못하고 있다가 36으로 줄었고 50에서 36으로 잘하고 있다가 30에서 44. 자, 유주택자들이 좀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5%가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은 45. 그런데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내 아파트는 내 거 주택은 들뛰고 저것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 60에서 70%가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투기와의 전쟁, 국토부 지지도 12, 9, 6으로 급상승. 버티던 노동왕도 꺾였다. 집값 하락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번에 여러분들 자, 토지 거래를 이제 승인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계약도 날아가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용산 일대 바로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이거는 향후에 아마 여러분들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제 거래 허가 이걸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시너지로 보여져요. 자, 노도강 일제히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7주 연속 하락, 질병이 확산되는데 직격탄, 호주 집값 32, 얼마 전에 홍콩도 폭락, 호주도 폭락, 각국에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 42억 반포 주공, 27억의 경매 낙찰. 정말 왜 그랬을까?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이거 증여 아닙니다. 강남 3구 마영우성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이제 고가 아파트 이제 시대 끝났어요. 자, 당분간 잊으세요. 높은 전세가율, 역전세 난 우려도 위기의 빌라. 여러분들 특히 빌라 사시는 분들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 전세 살아야지. 자,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싼 빌라 살았다가는 망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빌라 4억짜리가 전세값이요 3억 한 5천 돼요. 22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신고제가 유력하고요.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부동산의 진단기를 대보세요.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너무 거품이 심하지 않느냐? 집값이 6년간 대폭등하였기 때문에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폭락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4년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부동산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망하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